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다루는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 GMB 초대석의 홍진기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로 등록하신 후보님들을 모시고 공약과 정책, 포부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익산 을지역 예비 후보로 등록하신 조배숙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민생당의 익산 을 지역 예비 후보 조배숙입니다. 이렇게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익산 시민들 여러분 앞에 서게 돼서 기쁘기도 하고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 익산 시민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다행히 익산시에서는 확진자가 없습니다.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힘을 합해서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저는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낙선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냈는데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 2016년도 20대 국회에 저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그 뜻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을 8년처럼 정말 분초를 다퉈가면서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돼서 반갑고 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응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께서는 지난주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시고 21대 총선 레이스를 시작하셨습니다. 등록한 후 많은 유권자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유권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던가요? 우선 제가 좀 예비 후보자 등록이 늦어져서 사실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고 또 현수막도 걸리고 또 이렇게 잠바도 입고 이러니까 좀 많이 반가워하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또 고쳐야 될 점 이런 것도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번 총선 슬로건이 후보님께서는 오직 익산, 네. 일편단심이라고 하셨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지요? 이번 총선은 저는 익산 지역 발전을 시킬 일꾼을 뽑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그 초점은 이제 오직 익산 발전, 거기에 맞춰져 있다. 모든 역량을 다해서 익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런 의미고요. 일편단심, 그거는 제가 지난 2012년도에 떨어졌지만 익산을 떠나지 않았고 제가 그 2004년도에 이 지역에 출마하면서부터는 계속 저는 익산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익산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일편단심이라는 그런 말씀을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후보님 그 공약 중에 1천만 익산 관광 시대를 말씀하셨어요. 보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이제 문화, 예술 뭐 이렇게 하면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래서 이제 조금 부차적으로 얘기했지만 지금은 문화 그리고 또 문화와 결합하는 관광이 이제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 문화 관광이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아주 귀한 그런 산업이 되고 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익산은 우선 역사 문화로 또 아주 풍부한 자원이 있습니다. 국보인 우리 미륵사지 좀 복원도 됐고 지금은
국립익산박물관까지 세워졌고요. 개관한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 날, 제가 1월 10일 날 개관을 했는데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 날 각각 2만 명씩 4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휴관을 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엄청난 숫자가 왔다 갔고요. 또 왕궁리 유적. 그래서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된 그런 그 역사 문화의 유적지로서 그런 자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앞으로 그 우리 익산이 철도의 중심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립철도박물관을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만경강 쪽에 그 만경강 그 습지 생태 지역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도 관광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만경강 국가정원을 세우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귀금속 하면은 익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성마을, 우리 귀금속 산업에 관광을 입혀서 보성마을, 이렇게 되면은 저는 우리 익산이 이런 역사와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진 그런 관광 도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1년에 1,000만 명 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전에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익산에 철도 박물관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익산 하면은 사실 철도에서 시작한 도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송리라고 했는데 그 일제시대 때 겨우 그 마을 그 가구 수가 한 100호도 안 되는 그런 마을에 역이 세워져 가지고 이렇게 번창한 도시입니다. 익산에서 철도를 빼놓으면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군산에서 항구 빼놓으면 뭐 말을 할 수 없듯이. 그래서 그리고 또 익산은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이 교차하는 아주 교통의 요지입니다. 요지이고, 또 그러면서 6.25 때 미군기 오폭으로 350명이 희생당한 그런 상흔도 있고, 또 1977년도에 이력 폭발 사고라고 하는 현대적 재난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사실 지나놓고 보니까 그 당시 국가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철저하지 않았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또 저희가 대륙과 연결된 유라시아 철도 그 거점역으로서 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점으로 볼 때 저는 우리가 국립철도박물관을 유치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몇 년 전에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그 후보지들 간에 너무나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일단 잠정 중단된 그런 사업인데요. 다시 우리 시민들하고 힘을 모아서 좀 유치에 그 적극적으로 나서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좀 전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우리 후보님께서는 만경강에 관심이 많아요. 만경강에 국가 정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경강 하면 정말 우리 그 아주 친숙한 이름이죠. 그런데 우리 지역민들도 그런 건의를 많이 해오셨고, 저도 만경강, 만경팔경이라는 말까지 있더라고요. 그만큼 경치가 빼어나게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광활하고 그리고 저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잘 브랜드화 시켜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데 좀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만경강 국가정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순천만 그 정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1호 국가정원입니다. 근데 거기가 1년에 1,000만 명이 다녀가고요. 또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울산 태화강
그러니까 2호 국가 정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 정원을 3년을 하면은 국가 정원을 지정받을 수가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 이 만경강이라는 훌륭한 자연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선 습지 생태공원, 그 다음에 또 철새가 옵니다. 그래서 철새 그 도래지로서 철새 휴식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순례길의 그 브랜드화, 그 다음에 또 만경강의 축제, 네, 그 다음에 국민들이 그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캠핑장, 예, 이렇게 이런 쪽으로 잘 그 계획을 세워서 하면은 정말 훌륭한 그런 국가 정원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접근성을 위해서 이제 도로도 옆에서 잘 저희가 정비하고 그다음에 또 주차장도 완비를 하면은 저는 우리 익산 시민들이 휴식 공간이면서 뿐 아니라 국가 정원으로 됐을 때 전 국민들이 와서 익산에 좀 명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후보께서는 문화관광도시 익산 만들기를 항상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보성마을 조성에 큰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다이아몬드 매장에 풍부한 시에라련과 익산시 간의 어떤 경제 교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께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성마을 구상 또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익산이 옛날에 귀금속 단지로서 전성기를 구가했었죠. 1980년대. 근데 70년대, 80년대죠. 근데 그때는 이제 왜 익산이 그렇게 전성기를 구가했느냐? 그 보석 원석을 수출 전제로 수입을 하면 관세가 면제되는 보세구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익산만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익산에 와서 귀금속 가공 사업을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 때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력이 있는 그 기업들은 중국으로 가고 싼 그 임금을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기술력이 있는 기술자들은 또 일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 남아있는 그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계속 이 익산의 귀금속 사업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이 귀금속 단지의 제2의 전성기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러면은 보석마을을 하는 게 좋겠다. 제가 이제 6년 전에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석마을을 하시겠다는 보석 관련 사업체 업주들이 보석마을 추진협의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산업에 관광을 입혀서 전주 하면은 한옥마을 하듯이 또 군산은 그 근대 문화 역사로 지금 뜨고 있죠. 근데 그곳의 성공을 바라만 볼 수는 없고 우리는 그러면 보석마을, 그래서 이 전라북도의 어떤 한 관광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보석박물관 옆에 이제 그 입지를 했습니다. 보석마을 그 협의체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이제 거기 건축이 시작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도 좋지만 이제 가공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체험 관광을 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익산에 와서 보고 즐기고 그리고 또 돈을 쓰고 가는 그런 그 보석 마을을 계획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사실 우리가 귀금속 가공의 그 기술력이 아직도 쟁쟁하거든요. 그래서 보석의 그 가장 그 중요한 핵심은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이아몬드 원석 수입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근데 마침 시에라리온 쪽에서
우리 시에라리온의 제2 도시인 보호시와 우리 익산시가 자매 결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일단은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보석 원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지금 그 익산의 당면한 현안 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인구 감소, 그래서 또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감소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자리 때문도 있지만 또한 그 주거 환경, 예를 들면 주거 비용이 너무 비싸다, 아파트값이 비싸다든지,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그 인근에 새로 신축한 아파트 단지로 인근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그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거 환경도 개선하고, 그리고 또 일자리 문제, 그래서 청년들이 좀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그리고 국가산단은 그 양대 축입니다. 그래서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그 이미 이제 분양률이 51%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본죽, 그리고 풀무원과 같은 대기업들이 들어왔고 33개의 공장이 가동 중이고 11개가 지금 신축 중이고 이제 하림도 입주 예정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2단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단계를. 그리고 또 지금 산단은 청년 친화형 산단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청년들이 벤처로서 그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청년 스마트 밸리. 그래서 앞으로 정말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유능한 인재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청년들 창업의 요람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 한때는 우리 익산 경제를 책임졌던 우리 섬유, 보석, 석재, 요즘 그 성장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지역구 후보로서 익산 경제 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섬유 산업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그런 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 산업의 주종을 이뤘던 섬유 산업이 그 주로 이제 그 노동 집약적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임금 경쟁력을 견디지 못하고 베트남과 중국으로 많이 이전을 했죠. 그래서 또 우리 익산도 또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은 정말 그 어떤 특화된 그런 기술로서 미국에 수출도 하면서 건재한 모습을 보이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을 우리가 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석재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이제 많이 이 부분을 지원도 해드리고 그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도 많고 원석도 조금 이제는 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원석이 오더라도 그것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가공 쪽으로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또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제가 식품 클러스터, 식품 산업과 그리고 관광 이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후보님, 익산은 도농 복합 도시인데요. 요즘 농촌, 농업 상당히 힘들어요.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한데 거기에 대한 해법이나 어떤 보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농촌이 상당히 이제 고령화되지 않았습니까? 고령화됐는데 그런데 요즘 농촌의 분위기가 조금 좀 달라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귀농, 귀촌 인구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그 로컬 푸드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익산 지역의 로컬 푸드가 상당히 좀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농업이 전통적인 그 방법 플러스 이제 농업도 4차 산업혁명의 그 기술을 그 채용해서 이게 변신하는 그런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1차뿐만 아니라 2차 가공, 3차 유통, 그리고 또 뭐 6차까지 가죠. 뭐 그래서 이 IT를 이용해서 뭐 쇼핑몰을 만들어서 뭐 판매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는 이 농촌 부분도 이런 그 새로운 변신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시에서도 그 농정과를 상당히 좀 지원을 많이 해서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농정을 상당히 좀 그 변화시키고 지원하려는 노력을 좀 보이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청년 실업 문제는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산단에, 그러니까 청년 그 스타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실리콘밸리 같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와서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게 되면은 또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창업 관계에서 그 멘토링 이런 걸 같이 하면서, 그리고 또 산단에 그 청년 친화형 그 선도 산단이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년 창업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익산에 정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원광대학의 그 벤처 창업 그 센터를 가보니까 거기 있는 기업 중에 청년 기업인데 매출을 1년에 190억을 하는 데를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네들은 세계적으로 경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KTX 타고 1시간이면 가는 시대고 지금 다 온라인으로 돼 있는데, 뭐 지방과 수도권 간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좀 이렇게 글로벌한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청년 인재들이 상당히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 벤처를 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그 자금이고 투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소기업 벤처부에서랄지 이렇게 이 벤처에 지원하는 그런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수도권에만 집중이 돼 있으니까 좀 우리 지역에도 이 청년들을 위해서 그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치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이제 4선 의원이셨잖아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성과, 특별히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익산 발전을 위해 특별히 중점을 두고 싶은 어떤 공약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간혹 해요. 아이, 조배수건 다 좋은데 뭐 한 게 없다. 이런 말 들을 때가 사실 저희들 정치권은 좀 억울한데요. 사실 저희들은 주말도 없이 계속 그 여의도와 또 이 지역을 오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게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그걸 다 나열할 수는 없고, 아니 제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연도마다 한 것을 쫙 정리를 해서 우리 사무실에다 액자를 만들어서 딱 붙여놨어요. 연도별로. 그랬더니 와서 보시고 아이 조연 일 많이 했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국가식품 클러스터 유치한 것.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 성과는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술의 전당입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은 이제 BTL 사업이라 이제 기업이 지어주면 시에서 20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거죠. 그럼 조배숙이 한 일이 뭐냐? 저는 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정부가 이 승인을 거치지 않으면 지자체직을 남발하니까 그럼 지자체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럼 결국은 그것을 국가의 부담이 되니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이거를 잘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옛날에 있던 솜리예술회관은 일이 시 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30억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은 거거든요. 근데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을 해서 익산시가 됐는데 또 제대로 된 그 예술의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결국은 이제 승인을 얻어냈죠. 그래서 아주 음향시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 소도시에 이렇게 음향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그런 전당이 있느냐. 그래서 상당히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전라북도 과학교육원입니다. 근데 이걸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450억 예산 들여서 한 겁니다. 2005년도에 유치를 했고요. 제가 그때 교육위 시절에 전주에 조그맣게 있었는데 돈을 들여서 이제 이전한다는 그런 정보를 딱 듣고 가서 이제 그 당시 교육감하고 단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익산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무려 12년이 걸렸어요. 2017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이제 교육청 사업이죠. 그렇긴 한데 그 학생들이 전라북도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수업도 할 수 있고요. 이 전시관에 가면은 이 수학과 과학의 원리를 아주 재밌게 이렇게 풀어서 아이들이 놀이처럼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좀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영자님도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 주변이라 자주 지나가면서 봅니다. 안에 들어가 보셨나요? 안에는 아직 못 들어가 안에 봤어요. 들어가 보셔야죠. 꼭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기술 혁신이 과학과 수학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원리를 잘 배울 수 있게 참 잘 해놓은 것이고 이 초등학교, 중학생이든 학부모들은 다 압니다. 근데 제가 유치했다는 건 모르세요. 그래서 이거 제가 유치한 겁니다 하면 그러세요. 인제 알았다. 그러냐고 그런 부모님들이 좀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약초 노거리가 많이 바뀌었죠. 웨스턴 라이프 호텔입니다. 익산은 사실 참 호텔 유치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인구가 50만이 돼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서 좀 영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임계점이 50만인데 우리는 지금 30만 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데가 이제 주저주저했죠. 호텔 오는데. 근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산업부에서 산단에 내려주는 환경 개선 펀드였습니다. 제가 그걸 이제 220억 유치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풀려가지고 이제 호텔을 짓게 됐는데요. 약초 노거리가 많이 달라졌죠. 그 근처에 그 신일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맞은편에 그 귀금속 단지가 굉장히 열악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주얼리 샵이 지금 예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지난 4년간은 이제 제가 옛날부터 공약했던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익산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한 시기였다 이렇게 보고요. 또 앞으로는 이제 이 기반을 바탕으로 점핑할 때다, 도약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연계선상에서 좀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4년을 하는 동안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 또 가장 힘들었던 일 있으면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죠.
그럼 제가 아까 과학교육원 유치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가 2017년도인데요. 그때 정말 이 준공식 할 때 테이프 커팅하면서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만약에 내가 떨어졌으면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세워졌는지 사람들한테 알릴 기회도 없었잖아요. 근데 다시 시민들께서 세워주셔서 제가 유치한 것을 딱 이 테이프 커팅을 할 수 있게 한 부분이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도 해놓고 2014년도에 이 착공식 할 때 저는 그때 원회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유치도 해놓고 기공식 버튼 누르는 데는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때가 정말 그때 익산 시민들의 사랑이 그때 좀 느껴졌고요. 근데 제일 좀 힘들고 좀 어려웠었던 때가 이제 당이 분열했을 때 그때가 좀 제일 힘들었었죠. 예. 네, 그러셨군요. 후보님, 이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 간의 흑색 선전 논란이 많아요.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선거가 끝나면 또 후보들 간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이제 네거티브 유혹이 상당히 강하죠. 그런데 저는 보면 결코 그게 성공을 못 하더라고요.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숙된 의식을 가지고 또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거티브는 이제는 먹히지 않는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고소 고발 사태가 있죠. 예, 있는데 뭐 저도 몇 번 고발 당하고 근데 그런데 요새는 하도 선거법도 엄해지고 또 알기 때문에 조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제 선거는 아닌데 지방 선거에서 또 이제 상대의 그런 약점을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내가 알지만 나는 절대 고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것도 좀 봤습니다. 아무튼 익산의 선거 문화가 좀 잘 개선이 돼서 지역을 분열시키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벌써 되었습니다. 후보님께서 끝으로 다 하지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시청자 여러분에게 마무리 인사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지난 4년간 했던 일들이, 그러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 예술의 전당, 또 전북과학교육원 준공, 그리고 이제 호텔, 이것은 문화, 그리고 또 관광, 교육, 산업에 대한 기반이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익산을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이제 관광에 관련해서 미륵사지, 그 왕궁리 이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륵사지 이제 복원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지금 문화재 위원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서 좀 엄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은 홀로그램이나 이런 레이저를 이용해서 밤에 미륵사지 거기에 하늘에다 대고 이게 미륵사지를 복원하는 그런 야경에 그런 걸 연출하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엄청 따왔거든요. 그래서 신규 사업이 42개에 969억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총 사업비가 들어갈 게 1조가 넘습니다. 우리 익사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렇게 예산 폭탄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익산시와 시민 여러분 다 협조를 했기 때문이지만 저는 이게 다당제의 효과, 4+1의 효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견제와 균형. 그래서 우리 익산에 이렇게 서로 경쟁 구도가 됨으로써 집권 여당이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전라북도 익산에는 이익이라는 것이죠. 뭔가 실리를 좀 챙겨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뭔가 한 당의 쏠림 현상도 있지만 그러나 좀 건전한 그런 야당이 있어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그런 야당이 있을 때 여당도 조심을 하고 전북도 익산이 그만큼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도 의정사상 그렇게 예산에 있어서 성과를 이렇게 많이 올리기 처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경쟁 구도의 힘을 실감을 했습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이제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로 건강도 염려되시고 그리고 또 경제도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도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개인 건강, 개인 위생 잘 지키셔서 건강한 일상을 보내시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또 열심히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잘 알리고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또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익산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직 익산이고 익산을 향해서 정말 일편단심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민생당 익산을 예비후보 조배숙 후보님을 모시고 정책과 공약 포부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다루는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 GMB 초대석 앞으로도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